지금 가장 핵심이 총선 때 선거제 개편 문제거든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단독이 하나 나왔어요. 시사저널 단독. 총선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연내 선거제 개편 사실상 무산. 왜냐하면 일정 표대로 보면 저거 바꿀 수 없다. 21대 때랑 똑같이 갈 거다. 저는 저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고 병립형이라고 그래서 비례대표도 표 먹은 만큼 가져가는 걸로 하자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참아. 왜냐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 일반 진보 정당들과 같이 소수 정당도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고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유성정당 만들어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그러면 국민의힘 따라서 병립형으로 20대 때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시사저널 단독에 의하면 연내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라는 게 뭐 경천 동지할 무슨 여론이 막 움직여가지고 당장 이거 선거제 바꿔! 라는 여론이 아니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일정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정의당이었죠. 이 제도는 못 바꾼다. 라는 생각하에 지금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이정미 오늘 사퇴했죠. 네. 오늘 사퇴, 나는 정의당 대표 사퇴하고 녹색당 하나하고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민주노총 이렇게 민주노총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런 거거든요. 저 제도가 안 바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지금 정의당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연동형으로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에서 나온 게 누구야? 정말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유호정 같은 애들은. 그렇죠. 내 안에서 열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의당의 비호감도가 좀 좋아지겠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훨씬 나빠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가치 노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결국 지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도 이거를 계속 자기네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 줄 알고 이걸 고집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뭐 하시겠다니까. 근데 지금 21대 총선 룰로 하면 과연 정의당이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결과물로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좀 보고 반성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20대랑 21대랑 조금 달라지는 건 있어요. 병립형 그 숫자가 사실상 없어지고 연동형으로만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병립형 일부를 남겨뒀던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로서 보면 47, 8석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이 지역구 많이 가져갈수록 연동형에서는 거의 못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47석을 나머지 정당이 나눠 먹어야 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우리가 아는 뭐 어떤 유명한 인사가 신당 만든다 그러면 이재명 배신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오늘 조국 장관 뉴스 공장에 나오는 거 봤죠. 정말 전문가가 풀어주니까 굉장히 사건들 대장동 사건 쉽게 풀리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완벽한 연동형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 얻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이 200석이 가능할까요? 왜? 지금 47석이 비례로 빠지잖아. 그러면 253석이 남잖아요. 253석 지역구 중에 민주당 200석이 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의석이 가능하겠냐고. 민주당 200석을 먹고 국민의힘이 한 50 몇 석 먹어요? 아니, 그 정도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과 지금 이준석이 나중에 국민의힘을 접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결의 같은 정당들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 공식적으로 위성정당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제 예상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탄희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립형으로 절대 돌아가선 안 된다.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비판이 이탄희가 너무 그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진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럼 병립형으로 가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상적인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사실 2019년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1월, 2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성정당 만들지 말자, 비례정당 만들지 말자 이런 의견이 강했는데 결국 이제 현실적인 부분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탄희 의원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 그대로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이상적인 제도를 이야기하고 그게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타이밍이 넘어갔을 무렵부터는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이탄희 의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해서 이탄희 의원이 순진하다 혹은 뭐 이탄희 의원이 잘못됐다. 저는 그런 식의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튀어나온 것도 사실 이 선거제도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지역구에 몇 석은 그러니까 후보를 내겠지. 특히 이제 부울경이나 TK 쪽은 후보를 내겠지. 그리고 비례대표 딱 포진해놔요. 차마 민주당을 못 찍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수 옮겨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그 이번에 이관계를 하나 썼지. 국민의힘 비주류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비주류에서도 지금 보면 뭐 옛날에 바른정당 계열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왕따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보 정당도 만났고 민주당 비명기와도 만나고 있다. 여기 이제 이관계잖아요. 지금 민주당 저것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누가 만나고 야, 네가 만났어? 네가 누구야? 만났어? 네가 만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말은 그거죠. 국회에서 오가다 이렇게 잘 지내시죠 뭐 만나고 있다 뭐 이러는 거고. 오늘 조원진은 한술 더 떴어요. 조원진이 뭐 이준석하고 뭘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5명이 있고 비명계 5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이준석한테 만나자고 했다까지 나왔어요 지금.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다 정말. 그 5명은 그 5명인가요? 그렇죠. 그 5명이. 아 그거는 또 누구라고 말 안 했다. 그거는 그건 또 그래서. 비명계 의원이라는 뜻도 아니고 비명계와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명계가 뭐 비명밖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만났을 수 있죠. 있는데 지금 그쵸? 민주당 네. 내부적으로 비명계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좀 이준석이 갖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지가 무슨 삼국지 제갈량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들 다 컨트롤할 수 있고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로 툭 던지는 거 정치적으로 파장을 주는 거 되게 잘 한다고 생각은 해요. 머리는 참 영리한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얘가 10년만 지나면은 되게 후회할 만한 지점이자 이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사실은 10년도 아니고 한 3년만 지나도 이야기 그러니까 큰 정치라는 게 이런 네. 게 툭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그 비명계 누구래? 라고 파기 시작하는데 저건 있잖아요.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던져도 피해는 비명계가 보지 이준석이 보는 맞아요. 손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맞아. 내가 비명계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준석이 던진 걸 보고 그 새끼 누구지 하고 찾는 건 되게 하수라는 거야. 하수라는 거.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재밌긴 해요. 근데 그거 오늘 있으면. 또 이준석도 아니고 조원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은 5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구체적인 이름도 한 명 나왔습니다. 네.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아니 어차피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이런 측면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조홍천과 최민희 의원 그 여론조사 보듯이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지금 반번이 깨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살 길 찾아 나가는데 민주당 출신들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밖에 나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진짜로. 그리고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살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당연히. 아니 그건 뭐 살아있는 생물학적 개체인데 지가 살려고 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뭐랄까 비명계가 사실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 뭐야 누구죠?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여자애. 개복치. 아무튼 걔가 하는 포지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생존율은 높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님 찾아가셔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존율은 가장 높을 수도 있죠.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사실 너와 나는 당이 다르니까 난 너와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그 멍청한 짓이고 정말 가장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내가 너한테 가면 공천 줄 거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자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것도 뭐 양 대가리 걸고 개 고기 파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근데 아까 정치는 명분의 예술, 명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신당 창당하기 위해서 띄우는 게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나 유승민은 대통령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효화는 인용 안 하죠. 인조하는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혁신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인 거예요. 인효환이 윤석열을 폐지를 못하면 혁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란 건 뭐냐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당에서 활동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신당 창당 등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효환이가 저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런 식으로 뭔가 뭐 대사면하고 징계 해제하고 부산 내려오면 올수록 이준석이는 튕겨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요한은 자기가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밝혔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나 개혁할 힘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버렸다는 건데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는 개혁 못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뭘 하든 나는 거기에 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포기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또 그러면 저기 뭐야 어디죠? 거기가 북콘서트 한 데가 제주도? 제주도까지 왜 내려왔을까? 이런 부산까지 왜 내려왔을까? 이런 저런 생각해보면 재밌는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과연 본인의 의지로 내려왔을까? 아니면 누가 시켜서 내려왔을까? 또 포항 뭐 이런 거 하나 좀 이런 저런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포인트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나 자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나 결국은 신당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효환을 안 만나는 이유가 나는 당신 급이 아니야. 대통령도 못 가는 나는 그 명분으로 인효환을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 관점이 있는 거고 인효환을 윤핵관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준석의 발언은 그런 의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효환 자체는 내 레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 창당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이 다음 달까지 지켜보다가 신당 창당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준석이 중간에 용산 뭐 어디 관저 같은데 불려가갖고 뭐 술 한잔 얻어먹고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못해요. 큰일 나죠. 지금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이걸 엎을 방법은 이준석 무슨 재판 뭐 이런 거 막 수사 이런 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캐비넷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참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라는 게 든 게 12월까지 지켜보겠다면서 뭐가 변하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나한테 공천을 주지 않으면 뭐 이런 조건이 명확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입 다물겠다 뭐 이렇게 무언 조건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다 이게 전혀 없는 공언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12월 달까지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겠다. 아무런 조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봐서 내 꼴리고 싶은 대로 내 꼴린 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 언론들이 빨아줘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참
자, 여기까지 좀 빨리 진행합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뭐가 남았어요. 지금 홍준표도 이제 정계 빅뱅 올 거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딱 원인은 윤석열 때문이에요. 정권 초반에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국민들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지는 않으나 보수였던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명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선두주자가 강제로 당대표직을 박탈당했던 이준석이 이제 어떤 그 복수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제3당의 가능성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주목도가 이준석한테만 가고 있잖아. 새날만 해도 이준석 안 다루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안 다루면 이준석이 주장하는 대로 민주당 지지층까지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정계 빅뱅 온다는 건 그런 거죠. 집권 여당이 만약에 윤석열 집권 4년 차라면 빅뱅이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 1년 반 넘어가가지고 사실상 달리 보면 윤석열의 임기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빅뱅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빅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판 갈아엎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의미 분명히 들어있다고 봐요. 빅뱅이라는 말 속에 임피치먼트라는. 그냥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준석이 뭔가 자기 가치를 막 높이면서 회군하기 어렵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민주당은 이 정계 개편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 이준석을 만났다고 하는 비명계는 탈당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은 정당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정말로 내가 친명계로부터 말도 안 되는 걸 당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몇 명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당선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화성 뭐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지지층들 지지율을 보면 나오잖아요. 소위 수박, 반명계, 반기역파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민심이 최악으로 나쁜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탈당해서 뭐 이준석 신당으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 지금 다선 용태론, 뭐 반기역파, 대폭 물갈이 이런 게 관심 집중 중인데 오늘 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죠. 저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김진표 의장도 이거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지. 아니,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끝인데 뭐 더 나갈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더 나올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런 분들이 영퇴를 안 하면 민주당의 안 새로운 되는 신진을 거죠. 누가 수혈합니까? 지금 3선 이상 뭐 제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6선 하신 분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게 그러니까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이 뭐냐면 그럼 또 나갈 생각이었냐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게요. 잘 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그 민주당 내에 소위 이제 반명 뭐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 사람 언론 나와서 할 때 뭐를 배싱해 버리냐면 당원을 배싱해 버려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가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당원들 조롱한 자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당 사람인데 당원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에 대한 자기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재명 마케팅 금지 검토한다. 사실 저게 우리가 몰라요. 저거는 저 DJ 때까지만 해도 저게 먹혔어. 예를 들면 뭐 홍보물이나 명함에다가 나는 친명입니다. 뭐 저거 하는 거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르냐고. 다 알지. 아니 근데 저 비명 잡는 친명 논란을 일으킨 비명들이야말로 문재인 팔아서 문재인 마케팅해서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정답이네요. 네, 저 이제 와서 자기들 배지 달고 나서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대세라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지금 이제 저게 돼버린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메이커가 된 거죠. 메이커가 되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재명 오케이 이게 돼버린 거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자, 먼치킨. 최근 저 보수 언론들이 저 새날 엄청 때리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10월 30일 날 나온 기사인데 문화일보 친명 유튜버들 비명 지역구 자객 출마자 노골적 띄우기. 저게 제목이 저기 뭐야 비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명 유튜버가 니들 자객 출마자라는 표현을 좀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칼 들고 복면 썼냐, 이 씨발 진짜. 이거 빼고 친명 유튜버들 비명 지역구 출마자 노골적 띄우기. 친명 유튜버니까 비명 지역구 출마자 노골적 띄우기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 문화일보 이런 짓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고맙다. 에? 니들 때문에 구독자가 한 20명 늘었더라야. 친명 자격 출마자 지원 나선 강성 유튜버들 말말말. 내가 강성 유튜버야? 내가 강성이면 이 사람아. 아 범자가 빠진 거 아니에요? 강성범? 진석범이 이원욱 의원 압도 굳이 이재명 대표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이거 내가 한 말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징계하지 말라고 할 때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원욱 등의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여론조사 보면 당원들이 이원욱 지지율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진석범하고 일면식도 없다만 웃기는 놈들인 거지. 그다음 봐봐. 비명 송갑석은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 강의호는 콘텐츠가 올 때 맞잖아. 내가 아니 하나님 억울해. 아 열받는 게 뭐냐면 얘들 받아쓰기 하고 있네. 야 차라리 내 이름을 띄워주든가 이 새끼 출마하다 하게. 씨발. 뭐냐면 이 송갑석 지역구가 우리 어머니 형제가 사는 지역구야. 여론이 안 좋아. 여론조사 해보다 나오잖아. 그리고 공약 비교까지 친절하게 다 해줬구만. 아니 이거를 지금 기사로 낼 일이냐고요. 비명 윤영찬이 버림받은 건 스스로 자초한 일 현역 대폭 물갈이야. 박시영 TV. 아니 맞는 말이잖아. 아니 윤영찬도 이번 주에 우리 나간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공약 비교했습니다. 윤영찬 정말 형편없습니다. 물갈이 꼭 해야 됩니다. 윤영찬이 형근택. 최초로 5개 분야 모두 하하하 그러니까요. 하였어요. 즐거운 국회의원 정치인네. 아무튼 문화일보 감사하고요. 의도와는 다르게 연합뉴스 한번 봐봐요. 최근 기사인데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내가 여기서 기분 상했다 그랬지. 100만 했어야지.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 아니 평가 절약을 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약을 평가한 겁니다. 절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방송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아 그리고 평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좋아요 안 좋아하고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분석해서 낸 평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요즘에 새날 진짜 야 구독을 하고 보고 있지. 중앙일보 니들 막 기사 주니까 막 좀 슈퍼챗이나 멤버십이나 좀 해라 이 새끼들아. ARS도 있다 이씨. 아니 왜냐면 얘들은 중앙일보 발리 새날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스크랩도 안 돼. 읽어볼까요? 그것만 읽어줘봐요. 구독자 85만 명의 친명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24일 이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층에서 진 특보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이게 무슨 뉴스가 되냐고요. 쟤네들은 뭐냐면은 문화일보나 연합뉴스나 중앙일보 같은 뉴스는 뭐냐면 유튜버들이 친 이재명이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팬다. 뭐 불공정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 비명계랑 똑같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민심을 얻는 데 이르는 과정을 몰라서 이 개소리라는 거야.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이런 이야기 한다 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새날 약간 편파적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1년 365일 친윤 반명하는 니들이 할 말은 아니지. 어디 조중동문이 우리한테 누구 편파적이다 누구 평가절하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또 비명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비명 유튜버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없어. 아니 열심히 똥파리들을 키우긴 했는데 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반성도 좀 해야 된다고 지지층 생각합니다. 민심을 얻지를 못한 거를 그렇죠. 한탄을 해야지. 지금까지 당원들 신경도 전혀 안 쓰다가 무슨 대의원제 어쩌고저쩌고 무슨 권리당원 뭐 표 1대1 등가성 이야기하니까 난리를 치던 애들이 뭐예요. 당원과 상관없이 대의원들 지지 등이 없고 최고위원 나오고 당대표 나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나 당원은 무시한 채 공부를 안 해서 총선 다가와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래. 평상시 때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뭘 선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내는 그 인간들이 웃긴 거지. 아니 하물며 비명들은 벼락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새날이 나와가지고 친명인데 개혁 공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총선에는 개혁 공천 안 했습니까? 물갈이 안 했습니까? 민주당의 초재선이 80명이 넘어요. 전체 중에 초선만이다. 초선만이 내가 알고 한 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혁 공천하라고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더 개혁 공천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적 소명이라고. 근데 마치 우리가 얘네들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무슨 공작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 이 뉴스거리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혁 공천을 하고 싶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비명 의원들 지역구 있잖아요. 아까 계속 언급된 송갑석이라던가 윤영찬이라던가 지역구 공약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 맞아? 하고 놀랄 정도로 공약에 형편없는 거예요. 공약 이행률이. 그러면 이거 개혁 공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이 비명 의원들이 정말 공약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지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켜보세요. 내일은 김종민 지역구로 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해보려고 그래. 김기현이나 장제원 이런 사람들 다 지역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어쨌건 정계 개편은 시작됐어요. 그 시작점의 원인이 누구다?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피하게 지금 우회로로 가는 건데 원래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정치입니다. 또 원래 윤석열이 못하는데 국민의힘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감남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만 잘하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준석한테 갈 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7, 80 가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뭐 이낙연 쪽 지지해서 이점이 못 찍겠다는 사람들은 한 5% 가겠죠. 그럼 우리가 또 이득이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